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공업탑 로터리와 신복 로터리는 전국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보험 사기꾼들의 성지로 불리는데요. 이 중 신복 로터리가 평면 교차로로 바뀐 지 1년이 됐습니다. 로터리에서 평면 교차로로 바뀐 이후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는 물론 기승을 부리던 보험 사기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2공업탑이 사라지고 로터리에서 평면 교차로로 변신한 신복 교차로. 회전을 하며 주행 차선에 진입해야 했던 차량들은 이제는 직선으로 뻗은 차선을 달립니다. 울산경찰청이 신복 로터리를 평면화한 이후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존보다 크게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면 교차로로 바뀐 후 통행 속도가 출근 시간엔 66.4%, 퇴근 시간엔 75.8% 빨라진 겁니다. 출근 시간대 300m 넘게 늘어서던 차량 대기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평면 교차로로 바뀌고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5% 줄었는데 같은 기간 울산에 있는 다른 로터리에선 교통사고나 부상자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무엇보다 로터리에서 자주 발생하던 고의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보험 사기에 악용된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전국 1, 2위가 울산 공업탑 로터리와 신복 로터리였는데 평면 교차로로 바뀐 신복 교차로에선 올해 보험 사기로 추정되는 고의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로터리 체계에서는 교통류가 엇갈림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면 교차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험 사기라든가 사고 건수에서 많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신복 교차로 효과를 토대로 공업탑 로터리 등 울산에 있는 다른 로터리들도 평면화하는 방안을 울산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 앞바다에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가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어제 롯데호텔 울산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GS건설, 포스코와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 구축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 앞바다 해저 수심 30m에 서버 10만 대 규모의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구사업 추진과 원천기술 개발을, GS건설과 포스코는 설계와 시공 등을 맡게 됩니다.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친환경 수중 데이터 조성과 관련한 학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뽑는 재선거가 다음 달 18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재선거 실시를 위한 찬반 투표 없이 곧바로 재선거를 하는 것으로 당내 의원들 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안건을 상정한 뒤 다음 달 1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의장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3차 결선 투표에서 나온 기표용지 한 장이 무효표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당 의원들 간 내부는 물론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최 무산설이 나돌았던 울주군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가 결국 올해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언양 한우불고기 축제 추진위원회가 올해 축제를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주군에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부활됐던 축제가 1년 만에 다시 열리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한우불고기 특구 운영평가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종훈 동구청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 3월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의 선거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는 김 구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자율형 공립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특례 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데 대해 울산시 교육청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이 공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이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고 3개 교육청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특례 입학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8일 공포됐으며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에 투자유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번 파견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현지 기업과 기관의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회와 매력을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 전략산업인 수소 저탄소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미래 화학 신소재 등의 투자 유치 일환으로 해상풍력,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과의 회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제울산연합 향후회 회장 이취임식이 어제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울연합 향후회 3대 회장으로 추대된 울산제일병원 김종길 이사장은 연합 향후회는 대구 경북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5도 향후회의 연합체로 울산 시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창립된 제울연합 향후회의 전체 회원은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생산 기업인 DN 오토모티브가 울산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울산시는 민선 8기 이후 특히 2차 전지 분야에서 총 5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울산이 첨단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전망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신일반 산업단지. 배터리 기업 DN 오토모티브가 이곳 48,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에서 자동차용 방진 제품과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고성능 배터리 생산 공장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 울산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울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621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95% 정도 수출이거든요. 북미 쪽이 한 3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미, 북미 전부 다 저희들이 수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 1공장 부지에 6,600제곱미터 규모의 AGM 배터리 공장이 세워집니다. AGM 배터리는 흡수 유리 섬유를 사용해 긴 수명과 높은 방전 성능을 가진 고성능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에서는 연간 150만 대의 배터리 생산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2차 전기 중심 도시 울산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첨단 소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리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진기업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첨단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울산. 울산시는 민선 8기 이후 이번 투자까지 2차 전지 분야에서 총 5조 6천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첨단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원하기 위해 열린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가 22만 명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된 국화정원과 아시아 최초로 조성된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봄꽃씨 뿌리기와 목화솜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축제 첫날 선보인 울산광역시 태권도 시범단의 특별 공연에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유진 선수도 참석해 시민들의 응원에 직접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민간정원 1호 온실리움이 산림청이 주관한 전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에는 전문심사단의 현장평가와 국민 13,356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전국 150여 개 민간정원 중 최종 30곳이 선정됐습니다. 독특한 볼거리가 있는 색다른 정원에 선정된 온실리움은 열대수목과 바오밥 나무가 있는 유리온실과 영국식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2024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자체 부문 포상에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울주군은 노후시설 개선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월 1회 장 보는 날 운영, 전 직원 온누리 상품권 이용 권장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비둘기 배설물로 피해를 보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언양알프스 시장 아케이드에 레이저 비둘기 퇴치 시스템을 설치해 탁월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소원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원봇은 소상공인 지원 챗봇의 줄임말로 소상공인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소원봇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분야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울주군 관련 사업 참여 창구로도 활용됩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울산형 초등 틈새 돌봄 사업인 이웃의 돌봄 사업에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이웃의 돌봄 사업은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두 가구에서 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 돌봄과 휴일 돌봄, 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을 이웃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집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울산시는 10개 모임을 선정해 모임당 가구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2025학년도 유치원 입소 입학 우선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법정 저소득자와 국가보훈자, 다자녀 등 우선 모집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학부모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관리 시스템인 입소 입학 신청 누리집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 일반 모집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추가 모집은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경찰청이 올해 치안성과 우수경찰관서 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국 3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매년 한 번씩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적극 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개 우수관서를 선정하는데 울산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3위에 선정됐습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울산경찰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시민을 가족처럼 여기고 정성을 다하는 울산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명심 의료재단 울산병원이 건강보험 심상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9회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전국 의료기관 6,300여 곳에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치료성 적정성을 평가한 것으로 울산병원은 88.7점을 기록하며 울산 남구에선 유일하게 9회 연속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매연 등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기도와 폐에 만성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적절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